네,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여당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미 시장의 실망감은 지수의 하락으로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고 그에 앞서서 IPO 시장 잠깐 점검하면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동훈 회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IPO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하는 건 이제 박동훈 회계사께서 워낙 IPO 이쪽 시장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예정되는 IPO 기업부터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대한조선 괜찮았는데 네. 이번 주도 괜찮은 업종에서 또 이제 2개, 사실은 이번 주에 4개고 다음 주에 3개에서 한 7개 정도 기업이 나올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방산 쪽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이라고 하는 회사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2개 오늘 꼽아오셨는데 네. 하나가 삼양컴텍. 여기는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청약 시작인데 네. 공모 가격은 좀 일찍 확정이 돼가지고 7,700원입니다. 근데 가장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방산, 전투용 장갑이랑 항공기 부품 쪽에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그 24년도 매출액이 23년 대비해서 71% 정도 증가된 1,41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81억인데 이 회사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100억대니까는 사실은 이익 대비 뭐 그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161%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출액의 57%가 수출이니까는 뭐 사실 성장 가능성은 더 이제 높게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기관 투자자 참여 건수가 2025년 최다입니다. 2,486군데에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기관 투자자만 2,400곳 이상이 지금 IPO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냥 들어도 워낙 방산 시장이 요즘 좋으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치로만 봐도 뭐 연간 영업이익이 160%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 더군다나 공모가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선택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높지 않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또 역시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두고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네네. 기업인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아까 삼양컴텍도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 이제 공동 주관인데 네. SNC스라는 회사는 신한투자증권 단독 주관이고 여기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업종이 그 2가지입니다. 배전반,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한참 전력기기 그렇네요. 또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선박기자재, 조선 쪽 두 개를 다 갖고 있군요.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매출액이 작년 24년도에 23년 대비 30% 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155억, 역시 23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기업이어서 실적 대비 주가도 역시 또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업종 자체가 워낙에 뭐 핫한 업종이다 보니까는 아마 좀 두 개 회사로 가장 네네.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IPO 예정돼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2개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대한조선이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조선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대한조선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장하면서. 괜찮았죠. 공모가 기준 첫날부터 꽤 그래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는 오늘 저기 오전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선박사들하고는 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선박사의 강점을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요즘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선박 쪽에 이제 좀 그 수주가 많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장기적으로 좀 계속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조선업에서 그동안 이제 소위 고인물들 위주로 있었는데 신규 상장되면서 좀 관심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첫날 많이들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고 들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조선도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세제 개편안 얘기 하시죠. 세제 개편안을 크게 한 3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최고 세율이 당초에 얘기됐던 게 25%였었는데
결국은 35%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35%라고 해도 이게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이제 그 금융소득이 많은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떨어지는 거긴 해요. 예, 낮아진 건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종합소득세율이 그러니까 세금 소득이 많아가지고 한 38% 이상 그 종합소득세율 적용받는 사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그 법안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당초에 예상했었던 25%에서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실망감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뭐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겠다라는 이제 입법 취지로 지금 개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뭐 내용적으로는 그 K주식 활성화, 그러니까 지수 5,000포인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랑은 뭐 어느 정도 부합되긴 하니까는 뭐 일단은 크게 그렇게 비판받는 이제 지금 조항까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이제 세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쉽다. 조금 아쉽다 그렇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표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과표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액 전체가 2천만 원 이하라면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이제 아무래도 대상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20%, 그리고 진짜 많이 배당으로 벌어가시는 분들은 35%가 됐는데 당초에 이제 얘기됐던 게 3억 원 초과가 25%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의 혜택이 이렇게 줄어든 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런 실망감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율도 올린다라고 했어요. 네, 사실은 뭐 참 솔직히 왜 올리는지 살짝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K주식 활성화, 뭐 주식시장 키우겠다. 결국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2023년인가요? 이제 그 과거로 다시 지금 회귀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체 세수에서 봤을 때는 국세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1%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굳이 요거를 뭐 추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증권세율로 다시 지금 회귀하겠다라는 게 뭐 과세 형평 제고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도입됐던 상황이었고, 금투세 논란이 됐던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금투세로 세금 거두니까 거래세는 없애주겠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던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안 한다고 하니 지금 민주당 얘기는, 여당 얘기는 그러면 금투세 도입 안 했으니까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거래세라는 거는 저희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래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세금은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거래만이 늘어나면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이론적인 사실 얘기는 맞기는 하는데 그 금투세 도입 때문에 원래 낮췄다가 지금 다시 이제 원위치 하겠다라는 사실 내용은 맞기는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방향을 놓고 봤을 때에는 과연 그런 이제 개정이 필요한 거냐라는 거는 이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는 뭐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한 대로 뭐 4천, 뭐 5천까지 지수가 간다라고 치면 거래가 늘어날 테니 그러면 당연히 늘어날 세금인데 이걸 굳이 올려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반발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그러니까 대상을 넓힌다는 거잖아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예, 이 부분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50억 이상의 주식을,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죠.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로 이제 그 봐가지고 그 양도세에 관해서는 이제 그 좀 과세를 좀 많이 하는, 결국은 이제 입법 취지가 과세 형평제고죠. 그 부자들한테 이제 많이 세금을 걷는 이제 그 누진세의 그 취지에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과거대로 10억으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돌리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형평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뭐 형평성 사실 뭐 따지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또 사실 또 이제 경제도 많이 바뀌었죠. 10억이면 사실은 뭐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또 비교해 보면은 사실 10억이 큰 숫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과세형평 제고도 좋지만은 역시 정부 방향과는 좀 안 맞는 이제 그런 그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일어나는 큰 시장의 변동성을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당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라고 저희가 자막이 나갔는데 정책위 의장이 바뀌었어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서 바로 이 정책위 의장은 한정혜로 정책 의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이 논란이 되니까 정책 의장을 좀 바로 바꿔놓은 상태고 오늘 나온 얘기가 대주주 요건 당내 이견에 공개 입장 표면 자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보고해라. 그러니까 검토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이런저런 얘기 안 나가게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에 혼란을 준 것 자체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주주 관련돼서도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지금 세법 개정안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많이들 말씀을 안 하시던데 감액 배당과 관련돼서도 바뀌는 게 있죠. 네, 사실 감액 배당이란 용어 자체가 친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일부 기업들이 이제 비과세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과세 배당을 한 몇 년 동안 좀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메리츠가 이거 많이 했잖아요. 네, 메리츠 증권, 뭐 대신증권 그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 비과세 배당, 그 세금, 그 배당을 받았으면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배당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될 때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배당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감액 배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주식 발행 초과금. 맞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결국은 주주들의 돈이 원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안 매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또 활성화되면은 또 좀 주식 시장이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지금 그 개정안이 나왔냐 하면은 대주주가 이제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까지는 그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부터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니 결국은 이제 계속 비과세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니까는 그 좀 찬물을 조금씩 껴안는 이제 그런 법안 개정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장 활성화 얘기하면서 기업들한테 배당 많이 해라. 그래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의 입장이 같아지도록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해줄 테니까 세금 많이 안 내니까 대주주들도 배당 많이 하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액 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들이 감액 배당 통해서 세금을 많이 안 낸다. 그러니 대주주는 다시 세금 내라라고 하면 이건 또 이제 반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시장 활성화의 방향과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감액 배당을 통해서 대주주들이 사실은 세금을 안 내고 이 돈으로 이제 상속세나 이런 거 재원 마련에 쓰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대주주에 향해서는 돈을 내도록 하는 부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바뀌면 다시 시장이 실망감을 걷어들이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우리 시장 싫어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 이제 조세 형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이 마련한 이제 세제 개편안 지금 그 아직 뭐 확정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정부의 기초 이제 처음에 제시했었던 방향과는 좀 약간 어긋난다라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이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또 여론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큰 방향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주식시장 조정은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방향은 계속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편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다시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5%대 강세, 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은 금요일 날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동훈 회계사하고는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